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많은 국가들이 전염병 앞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선진국들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많은 이들은 방역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으며,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초반에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그야말로 위험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력이 매우 강력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방역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놀랍게도 선진국들은 서로 마스크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3M 공장에서 생산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기로 한 마스크 200만 개는 트럼프 정부가 낚아챘고,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마스크를 압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불신이 싹 텄으며 현재는 여전히 백신 확보 전쟁 중으로 국가들은 씨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얼마 전 폭설로 고생한 미국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업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백신을 많이 맞았으므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우치 소장은 노발대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에 출연해 일부 주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필요성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하루 5만 5천에서 7만 건의 전염병을 다루고 있을 때 공중보건 지침을 완전히 제쳐두기로 한다면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은 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조치를 해제한 텍사스와 미시시피 주지사를 향해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원시적인 사고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텍사스와 미시시피 등 공화당의 보수 지지층이 우세한 주에서 트럼프 방식을 따라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방역을 최우선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신경을 자극한다며 무식한 방역 조치를 빠르게 고쳐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혀 순조롭지 않은 국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백신을 다량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현저하게 늦는 접종 속도로 도마에 오릅니다. 3월 4일 기준 한국은 접종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백신 접종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평균 3천에서 5천 명 수준인 반면에 한국은 약 6에서 10만 명가량의 접종도 가능하다고 파악되는 것입니다.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2주 동안 3만 7천여 명밖에 접종시키지 못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추세라면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접종 숫자가 30에서 50만 명밖에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6에서 10만 명 속도로 접종을 한다면 도쿄올림픽 이전까지는 약 1000만 명 내외도 접종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양국의 접종 속도 차이는 극과 극이며 일본은 올림픽 이전 집단 면역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일부 일본 언론은 자국도 아닌 한국의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네티즌들은 일본은 화이자인 반면에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된 백신 아이템이라고 댓글을 달면서 아무 근거 없이 한국의 백신이 위험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지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에 관해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불거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독감 백신과 관련해 접수된 사망 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없지만 당시 연이은 사망자 발생 자체만으로도 접종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됐듯이 이번에도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논란이 무한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관련 백신 접종 후 사망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이번 사안이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직접 열어 사망 과정과 향후 조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독감 접종 이후와 같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국은 이미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해외 주요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청장은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도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02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독일에서도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이 가운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백신만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장이 직접 나서서 백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주변국에서 보기 힘든 유례없는 자세한 브리핑이 이어지자 현재까지 많은 대중들의 반응도 지난 독감보다 오히려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불안감이 훨씬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의 순조로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칫 백신이 크게 모자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막상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각국의 물량을 대는 것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가 다방면에서 들려온 것이죠.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제3국 수출에 제동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현지 시간 4일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이탈리아 내 공장에서 최종 포장된 코로나19 백신 25만 도스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지 정부에 요청했으나 불허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달 26일 이러한 결정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알렸고 유럽연합 집행위도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행동이 다소 충격적인데요. 유럽연합 집행부에서는 수출이 불허된 백신은 유럽연합 영 내에 재분배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럽연합 역의 수출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월 말 백신 업체가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의 수출을 불허한다는 백신 수출 통제 규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백신의 공급이 크게 모자란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유럽연합부터 먼저 맞아야 하는 의견이 대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강경 조처에는 지지부진한 대국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려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의 의중이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최근 개최된 EU 회원국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역내 백신 접종을 가속하는 한편 공급 계약을 위반하는 백신 제조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백신 제조회사가 대거 포진된 유럽 혹은 미국에서 이렇게 백신을 자국부터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공급이 늦어져 그만큼 오랫동안 코로나에 시달리고 집단 면역도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때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백신 회사들과 위탁 생산 계약을 해놓은 곳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으나 현재 연 5억 도스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5 백신과 기술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노바백스, 현재 국내에 접종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해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자체가 매우 큰 힘이 되며 결국 이것이 한국이 코로나에서 빠르게 벗어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최소한 수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모든 시설이 있는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한국이 집단 면역을 11월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백신 위탁 생산까지 빈틈없이 준비된 한국은 전 세계가 백신을 놓고 다투며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백신을 훨씬 많이 계약, 확보했다면서 한국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막상 결국 누가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국질병당국이 오랫동안 준비해내온 전염병에 대한 빅픽처가 물 샐 틈 없이 가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